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니스 루헤인의 우리가 추락한 이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좀 소개할까요? 네, 팟빵의 션최님께서 애청자시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멀리 출장 와서 맥파이 살인 사건과 비바 제인을 다 읽었습니다. 와, 두 작가 모두 떡밥 회수의 달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바 제인은 뒤로 갈수록 갈등이 심해져서 읽기 힘들었지만 엄마와 다시 연락하는 장면부터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준 재빈 누나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스포 아니겠죠? 네. 재빈을 누나라고 부르시는군요. 아, 그러면 제 동생이기도 하네요.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편을 들으시고 리딩 스카이님 네이버에 댓글 주셨는데요. 참 행복해지는 건 저만이 아니겠지요? 아래 댓글을 보면 저보다 더 기쁘고 유쾌해하는 마음들이 보여 책 읽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방송을 들은 후 책을 고릅니다. 저자의 의도를 들었으니 조심스레 책을 들춰봅니다. 물론 예상 바뀔 때도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곰곰이 되새겨보고 조심스레 감정을 추스릅니다. 혹시 오독했을까? 글과 글 사이의 맥락을 다시 훑어보며 살핍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소소한 기쁨에 전혀 다른 신선한 깨달음도 얻습니다. 마강래 교수님의 고민, 그 깊은 성찰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네. 네이버에 역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들으시고 보고스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면 안 되는 거네요. 장점과 단점을 통합해서 장점이 더 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겠습니다. 규모 경제와 중앙화의 이점을 잘 살리는 대도시 권역별 중점 개발을 지지합니다. 라고 마 교수님의 비전에 동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달빛님, 피에르 르메트르의 오르부아르 3부작 중 두 번째 편인 화제의 색깔이 3월에 출간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우리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예고편을 봤더니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자의 복수극. 예고편이라는 게 뭡니까? 영화도 아닌데. 이제 출판사가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 화제의 색깔이 3월에 출간된다라고 하는 배너 같은 걸 띄워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배너를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자의 복수극. 그 화제가 이 불나는 그 화제예요. 네. 이야기 그 토픽의 화제가 아니라 아이. 화제의 색깔. 야, 이거 기대됩니다. 저희가 밀고 있는 작가 아닙니까? 피에르 르메트르. 그렇죠. 노벨상. 그 오르부아르 때 제가 오르부아르 후편이 이제 작년 초에 프랑스에서 발간이 되어가지고 또 계속 화제를 낳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프랑스어 구글링 해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구글링 해가지고 살짝 이제 그 상속녀가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저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상속녀인가요? 네. 상속녀가 주인공인데 그 상속녀가 다 읽나 봐요. 막 재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뭐 아들내미는 장애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불행의 나락에 빠진 다음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린 남자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니스 루헤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고요. 우리가 추락한 이유의 기본 설정만 정말 짧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 레이첼이라는 사람의 복잡한 개인사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게 레이첼의 일종의 자서전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첼은 1979년생입니다. 근데 왜 1979년생이라는 걸 강조를 하자면 일부의 제목이 거울 속의 레이첼인데 1979년에 레이첼이 태어났을 때부터 2010년까지의 레이첼 이야기예요. 그리고 2부가 브라이언인데 브라이언은 그 레이첼한테 총을 맞아 죽는 남편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부재의 연도가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레이첼과 브라이언 사이에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담겨 있을 테고요. 그리고 3부 제목은
세상 속의 레이철 그리고 2014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1979년에 레이첼이 태어나서 35살이 되던 해인 2014년까지의 레이첼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해놓은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자, 레이첼은 일단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머니하고 같이 자라죠. 근데 아버지는 없이 맞습니다.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설정입니다. 예, 그 이제 레이첼의 엄마 이름은 엘리자베스 차일즈라고 하는 이제 뭐 교수 학자인데 이제 계단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계단은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본인은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는데. 네, 근데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약간은 데니스 루인의 유머 코드인데 이제 설득에 넘어가서 뭐 본인은 강요당이라고 했겠지만 계단 다시 오르기와 계단 워크북이라는 후속 저서 2권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계속 책을 펴낼수록 이전 권보다는 덜 팔렸고 하지만은 뭐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엄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죽은 다음에는 많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액수의 유산까지도 이제 레이첼은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 뭐 레이첼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레이첼이 좀 자라서 이제 기자가 되죠. 네, 기자가 되는데 레이첼의 어린 시절에 이제 가장 레이첼에게 뭔가 상처처럼 남아있던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아빠가 있었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이름이 제임스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제임스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아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랑 나랑만 우리의 온전한 가족이다. 그 제임스라는 그 아빠가 그 자기를 떠나가는 장면도 어렴풋이 맞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 레이첼은 뭐 엄마는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되고 너한테도 엄마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라지만은 항상 한 구석에는 결핍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레이첼은 사실 그 아빠 누군지 찾아가는 게 일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찾기가 일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아, 솔직히 일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일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아빠 찾아 산말리 이건 제일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를 찾는 그 과정도 재밌지만 이 레이첼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격이 만만치 않은 엘리자베스 차일즈 박사라는 이 엄마와 딸 사이의 이 갈등의 양상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데니스 루인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야, 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제 보여주기 네. 위해서 일부에 굉장히 몰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딸과 어머니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뭔가 본인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더욱 공감했던 겁니까 혹시? 근데 확실히 모녀 간에 그 미묘한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와이즈님이 뭐 전폭적인 지지 같은 걸 얘기하셨지만 여기서도 보면 엘리자베스 차일즈가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주지만 이게 전폭적인 지지로만 끝나지 않는 심리적 구멍들이 있거든요. 10대 때는. 근데 그걸 그렇게 채워주는 것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던 굉장히 좀 그릇된 방식으로 딸을 사랑을 했고 그걸 받는 이 레이첼도 그걸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레이첼의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외로움과 결핍감과 이런 것들이 이 유년 시절의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겨나거든요. 이런 과정을 너무 섬세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오히려 레이첼의 그런 결핍감 같은 것들을 그냥 선선히 인정하고 네. 사실 우리의 가정은 너랑 나랑 둘만의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네. 오히려 인정을 하고 그걸 같이 해결해 가려고 했으면 그전- 레이첼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네. 있었을 텐데 엄마는 자꾸 그걸 부정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뭘 금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레이첼한테서 결핍감을 더 크게 했고 또 이 어머니 성격 자체가 좀 되게 좀
유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별난 어머니 자체가 만약에 이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좀 쉽고 만만한 성격의 엄마였다면 아버지가 누굴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딸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아버지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만 딱 떼가지고 그냥 중편으로? 중편으로 해도 네. 저는 그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어렸을 때 헤어진 아빠를 찾는 딸의 이야기를 네.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데서도 저는 역시 데니스 르헤인이구나 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반전들이 또 계속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쵸. 네. 그리고 일부에서 이 아버지 찾는 거 말고 또 하나의 플롯은 이제 IT 맞습니다. 대지진 현장에 갔다 오는 이야기죠. 네. 네. 기자로서 거기를 취재를 갔는데 뭐 말하자면 PTSD 같은 거에 시달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IT 대지진 당시에 이제 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 있을 때 직장 동료가 IT 대지진대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좀 안락하게 이렇게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대요. 그런 재난을 가면은 그러니까 안락하게 이렇게 딱 제공받은 동선으로만 다니는 곳이 있고 그냥 안락하게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정도로 네, 안전하게. 합의 봅시다. 네,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용인된 동선에서만 취재를 하는 선택지가 있고 또 다른 선택지는 좀 더 그 안전선을 벗어나서 본인의 취재의 자율성은 훨씬 넓힌 대신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레이첼은 뭐 특정 욕심과 그리고 좀 재난 현장의 뒷모습까지를 좀 생생하게 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안전선을 조금 넘어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큰 상처를 입고 그게 이제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곤경을 겪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는 제대로 리포팅도 하지 못하고 네. 다시 이제 IT로 파견이 되었을 때 횡설수설 그러니까 하다가 생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네, 이제 공항이 와가지고 약간 마약한 사람 같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우리는 다 아파요, 막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해고를 당하고 맞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퍼져 나가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공황 장애와 대인 기피증까지 가는. 그 우리도 왜 방송 사고 영상 이런 거 뜨면은 찾아보잖아요. 똑같은 거지. 아 근데 저는 IT의 어떤 연기자가 약에 취해서 방송했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근데 저는 그 IT 그 영상 설정에서 약간 걸렸던 게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레이첼 정도로 이제 어떤 꽤 커다란 방송국의 간판급 기자이자 아나운서가 IT 현장에 취재를 갔다가 이제 그 끔찍함과 참혹함 때문에 이제 공황이 오고 감정적으로 붕괴가 돼서 생방송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이제 송출이 돼서 그게 이렇게 영상으로 떠돌았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 다 이상한 여자다, 정신 나갔다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소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영상이 나와도 분명히 뭐 여기 계신 YG님이라도 자기 페북에 그 영상 봤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소비되는데 IT의 이 비인간적인 실상을 어떤 면에서 더 진심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같은 글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도 좀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가서 아 이미 손이라- 마음속으로 쓰고 있었어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났어도 뭐 JYP님이나 YG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그냥 일반 시민들 중에도 자기 트위터든 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고 뭐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너무 모든 대중들이 다 비웃기만 하잖아요. 그 이제 근데 실제로는 좀 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데니스 루헤인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하자면 네. 이게 행간을 보면 그렇게 참혹한 현실 때문에 정신이
없어진 상황이라기보다는 되게 술 취한 것 같은 아니면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느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걸로 처리가 되긴 그러니까 하죠. 차라리 막 울먹울먹하면서 오히려. 뭐 눈물을 흘렸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들이랑 만났을 텐데 저 여자 그런 험지에 가가지고 IT 취재 가가지고는 술 처먹고 마약. 이런 분위기로 이제 비춰졌다라는 게 소설 속의 설정인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정이입하셨군요. 나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게 첫 방송도 아니었고 그동안 거의 무슨 플리처상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급의 많은 보도상도 받은 굉장히 냉철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나름 지식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자였는데 그럼 그런 과거의 이 여자들의 행적을 쫓아왔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편이 된 브라이언이잖아요. 오직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HB님이 데니스한테 편지를 쓰세요. 아까도 쓰고 싶었잖아요. 길리언 플린 좀 그만 좀 사랑해라. 네. 그리고 방송 사고 부분의 처리 불만이다. 네. 네. 영어는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두 가지 테마로 편지 한번 쓰시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사고 때문에 정말 뭐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뭐 JTBC의 간판 스타 정도였던 이제 그 레이첼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혼도 하던가요? 그거랑 맞습니다.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네. 그 방송 같은 방송사에 레이첼이 여기자 중에 탑이었다면 남자 PD 중에 또 탑이었던 그 PD가 있고 그 PD가 이제 자연스럽게 레이첼한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스타 너도 스타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런 결혼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하이라 최수종 뭐 약간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결혼까지 되는데 레이첼이 그렇게 방송 사고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뒤로도 공황 장애를 벗어나지 못해서 밖을 돌아다니도 못하니까 아예 그냥 나는 짐 싸서 자기 요트에 가서 막 자고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같이- 이혼한 사람은 그 총에 맞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냥 첫 남편인 거죠. 그래서 너무 분했어요 이혼할 때. 난 그 사람이 이놈을 맞길 총에 바랬어. 이 사람이 이놈을 맞길 총으로 바랬어. 쐈어야 하는데 뭐 아니, 이렇게 사실 느꼈다는 그래서 거죠. 친아버지를 찾고 그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걸로 네. 소설이 끝나면 소설이 끝나도 괜찮았어 사실. 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게 일부의 내용입니다. 일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130쪽 정도까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그리고 겁니다. 일부의 가장 쫄깃쫄깃한 대목들은 사실 아버지 찾는 내용인데 네. 아버지 찾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진짜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거든요. 네. 그 아버지 찾는 부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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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전의 반전. 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만 하면 다 스포일러가 될 것 근데 이게 같아서 서사적으로도 재밌고 이 간절한 레이첼의 마음과 이런 이제 이 레이첼의 미래를 구성할 그 아픈 감정들이 움트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엄마가 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주지 않았는지 또 나중에 떡밥들이 다 회수가 돼요. 네, 그것도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밝혀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부까지는 이 두 분이 이 혼비님이랑 JRP가 엄청 몰입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2부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은 네. 이렇게 나락에 빠진 그 레이첼 앞에 네. 브라이언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브라이언은 어떤 식으로 레이첼이랑 처음에 인연을 맺었었냐면은 레이첼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 사립 네. 탐정에게 탐정? 의뢰를 하는데 그 사립 탐정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잠깐 나오는 잠깐 거죠. 나와요. 네. 일부의 등장인물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버지 절대 못 찾고 그냥 사립 탐정도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러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그냥 자기 또래의 이제 좀 신참 사립 탐정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간의 그런 인연들은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레이첼이 IT 가가지고 리포팅을 하고 나면 메일 같은 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잠깐 본 적이 있었던 뭐 브라이언이란 사람인데 리포팅 잘 봤다.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결혼 전에 우연히 길에서 한번 마주치죠. 마주치고. 네. 근데 그때는 사립 탐정을 하지 않고 뭔가 무슨 목재 같은 네. 것들을 수입해서 외국에 파는 이제 사업가로 변신해 있는 상황. 네. 그러다가 이제 레이첼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도저히 레이첼이 막 거의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했을 때 우연히 이제 이 브라이언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죠. 네. 마치 구원자처럼. 네. 그래서 2부에서는 브라이언하고 레이첼이 뭐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분도 나오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레이첼은 계속 뭔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거의 아파트 밖을 네. 벗어나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의 이제 환자인 상태로 지내는데 브라이언이 계속 그런 레이첼을 케어하면서 거의 뭐 최고의 남편? 최고의 남편. 네. 네. 정말 근사한 남자로 한동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일을 계기로 해서 레이첼이 브라이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브라이언에게 총을 겨눠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음? 되기까지 되는 거죠. 중간이 너무 많이 생략된 거 아니에요? 스포 나올까봐. 어떤- 스포 나올까 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내가 알고 있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뭔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저기 이제 남편 두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의 어떤 정도가 나오면 총으로 쏴서 죽일 상황 정도가 될까? 그 콤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기 전에 그럴 것이다. 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나도 걔를 죽일 수 있겠다. 그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좀 비슷한. 죽이지까지는 않았겠지만. 그 세상에 존재하는 아내들 중에서 네. 몇 %나 되는 사람들이 네.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는 혹은 뭐 그러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죽여버리는 네. 이런 상상을 잠시라도 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의외로. 해요? 상상은 되게 많이 같은데? 할 수도 있겠다. 상상은 되게 많이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아마도 뭐 죽인다기보다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던가 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음.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다 한 번씩 좀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전 여기서 레이첼이 브라이언을 쏠 때 너무 슬펐어요. 좀 이건 여자로서 감정이입되셨어요? 또 감정이 돼서 저였으면은 아까는 그냥 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저였으면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브라이언의 삶에 동참해서 기꺼이 왜냐면 저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레이첼을 공황장애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사람을 이제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게끔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 인생에 그냥 묻어 올라탈 것 들어갔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야. 그러기에는 레이첼이 느낀 이- 배신감이 너무나 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미지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 굉장히 이건 네.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포용적인 거예요. 여성으로 왜냐하면 사정을 알면, 그러니까 이거 스포여서 말을 못하는데 사정을 알면 우리가 추록한 이유를 읽은 여성 독자 혹은 남성 독자들께서는 이게 애청자들도 아마 읽으실 텐데 분명히 자 2부 마지막에 총으로 쏴 죽일만 하다 아니다 이거. 네. 아, 그 이거- 얘기를 한번 좀 남겨놓으시면 나 같으면 쏴서 죽이겠다. 2부 마지막은 그래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나 같으면- 오해했잖아요. 나 같으면 쏴서 죽이고 불도 지르겠다. 뭐 이런. 아니, 오해를 왜냐면 항상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안타까운 게 왜 묻지를 않고 그래서 어떤 관계고 뭐고 이건 왜 이랬고 이걸 좀 안 다음에 결정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근데 물으면 3부가 안 되잖아요. 예, 자꾸 그렇게 따져 묻기 시작하면 3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부 마지막에 하여튼 이 총이 발사가 되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200페이지 가까이 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3부죠. 그 뒤도 저는 그 뒤 나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부는 정말 그 스릴러 소설의 장르적 문법을 잘 따라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저는 좀 그랬어요. 네. 앞에 비해서 네. 뒤로 갈수록 좀 매력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네. 음.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들이 조금 있는 듯. 그리고 억지스러운 설정도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선가 본 듯한 음흠. 네. 뭐 영화라던가 아니면 다른 스릴러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 듯한 설정이나 네. 이런 전형적인 것들이 설정들. 네. 그러니까 반전이고 그 다음에 또 나름의 쫄깃쫄깃한 재미는 있지만은 다 읽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기시감이 드는 듯한 네. 그런 것들이어서 앞부분에 그 아빠 찾기의 그 쫄깃쫄깃함과 그 신선함이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진짜 맨 마지막에 이 레이첼의 태도, 선택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약간 수긍은 안 가긴 하더라고요. 아 어떤 아니 부분이요? 왜요? 그게 밟고 아니, 나셨어 지금. 아니 나 같으면 정말 왜냐하면 일단 주도권이 자기한테 넘어왔고 그 다음에 상당한 액수의 돈.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저기 애청자분들한테 살짝 팁을 주자면은 아니, 하지마. 뭐라고 해도 스포일러야. 아니 영화의 도둑들 그 지금 와이즈님이 네. 너무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션스 11이나 도둑들 같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이제 3부는 또 엄청 더블- 재밌죠.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반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근데 저는 이 2부도 약간 전형적이라고 생각한 게 처음에 왜 이 우리가 추락한 이유를 YG님이 읽자고 하셨을 때 그 첫 문장만 저희한테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딱 읽으려고 했는데 띠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책은 뭐 범죄 소설에 모든 게 있다, 뭐 복수, 탐욕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하지만 결국 이 얘기는 사랑 이야기다가 띠지였어요. 근데 그 띠지를 딱 보면서 약간 기대가 깎인 게 데니스 로웬이 로맨스 참 못 그리는데 약간 이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제나로 켄지 네네. 시리즈에서도 보면 너무 똑같아요. 여기 설정이랑 거기 제나로 켄지 시리즈를 봐도 제나로라는 여성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 문제가 있었고 남편한테 학대당하는 이제 되게 많은 히스테리컬한 문제가 있고 켄지는 브라이언처럼 그런 제나로를 굉장히 다 받아주면서 듬직한. 그리고 켄지가 여기서 브라이언이 레이첼한테 하듯이 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보듯이 막 하잖아요. 막 여신처럼. 그래서 이게 1900년대에 데니스 레인이 썼던 거와 거의 로맨스의 1990년대. 양상이 1990년대에 썼던 거랑 로맨스 양상이 비슷해서 정말 데니스 레인은 그 남녀의 진정한 사랑은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저는 그래서 이 장의 로맨스 부분은 좀 별로였어요. 데니스 루헤인의 연애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메일을 것 같아요. 보내셔야 되겠네요. 데니스 루에인에게. 세 가지 테마로 테마로 보내셔야 되겠네요. 세 번째 테마는 당신은 연애관이 비뚤어져 있다. 아니 그래서 뭐 저는 그 두 분의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1부, 2부, 3부인데 1부는 정말 저는 거의 최고다. 괜찮다, 최고다. 1부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2부, 3부도 사실 수준 이상은 된다. 그리고 뭐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뭐 더 재밌게 읽으실 만한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소설의 참신한 설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의 그런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1부보다는 2부, 3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1부에 비해서 그렇다는 네. 거죠. 근데 저 약간 수정. 저는 2부 로맨스는 별로였지만 그 레이첼이 공황 장애로 고통받고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커다란 교통사고 때문이었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지금도 저는 그래서 2010년에 있었던 교통사고인데 지금까지도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근데 물론 제가 운전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조수석에 있다가 당했던 공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한 2달에서 3달 동안 바깥 출입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이제 공황이 소재인 소설도 많이 보고 이제 정신 분석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데니스 루에인이 그린 2부의 레이첼의 그 공황 상태와 공황 극복 과정은 제가 봤던 어떤 그 공황에 대한 묘사랑 비교해도 좀 최고다라고 얘기할 만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있어서 2부도 최고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2부도 훌륭한 게요. 그 계속 정말 궁금합니다. 뒤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네. 상당히 2부는 직선이 아니에요. 네. 스토리가.
되게 어떤 이제 약간 좀 별로인 책들은 보면 한 100페이지 읽으면 끝까지 다 뻔히 보이고 막 진짜 그대로 가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막 싫어하고 던지고 방송 안 하잖아요. 그런 책들은. 근데 요거는 한 2부까지는 확실히 이게 어디로 가려는 거야 이러면서 막 빙빙 돌아가면서 가는데 3부는 비교적 그래도 직선에 가깝게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 뭐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1부, 2부 정도를 딱 써놓고서 데니스 루웨인이 아 그래 나도 이 정도 쓸 수 있어.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써라고 이제 한번 어깨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래도 내가 3부를 위해 3부는 팬 서비스로 내가 이런 것 좀 해줄게. 뭐 이런 이런 식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 영화로 만들려면 이 정도도 좀 들어가 줘야지. 뭐 이런 식의. 근데 3부에서도 왜 은행 씬 같은 건 되게 너무 그렇죠. 긴장되잖아요. 네. 그 뭐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1부는 뭐 예를 들면 좀 뭐 우디 알렌이나 예. 조금 이런 좀 가벼운 네. 가볍고 약간 코믹한 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네. 이어지는 느낌에 가깝다면 그래도 IT 부분은 또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면 2부는 조금 따뜻한 뭔가 이렇게 휴먼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가다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가 뒤에 확 바뀌고 근데 3부는 완전 그냥 헐리우드 맞아요. 상업 영화 같은 네. 분위기로 가고 그래서 그 이제 길리언 플린이 뭐 두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섞어놓은 작품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한 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1, 2 묻고 3으로 나눠야 됩니까? 아니면 1부하고 2, 3부로 나눠야 돼요? 길리언 플린은 어느 쪽으로 생각했을까요? 1부랑 2, 3부 아닐까요? 길리언 플린 네, 같은 그럴 것 경우는 같아요. 정체성과 소속감의 추구에 관한 게 하나고 또 하나가 짐작을 거듭하게 하는 스릴러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길리언 플린은 1부와 네. 2, 3부, 2, 3부. 이렇게 나눈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1부랑 2, 3부는 결이 되게 다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1부까지 딱 읽고서 저는 야, 이 작가가 딜은 어떻게 또 풀어가려고 이러지? 네.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완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3부에서 우리들의 긴장감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게 1부에서 보여줬던 레이첼의 성격이잖아요. 맞아요. 레이첼의 엘리자베스 같은 성격. 음. 들이 3부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는 건 서사도 있지만 레이첼이 도대체 이 다음 행동을 뭘로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가 있어서 또 잘 이어지지 않나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자신을 끊임없이 떼놓으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또 자신 스스로가 엄마의 복사판 네, 이었던 드러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방금 혼비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번뜩 생각이 났는데 첫 부분에 이 레이첼의 엄마가 레이첼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이 소설을 끝까지 이어가는 복선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란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인데 그 대부분은 거짓말이야. 너무 꼼꼼히 들여다보지 마. 내가 남자 거짓말을 밝혀내면 둘 다 민망해져. 그 남자의 헛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게 최선이란다. 레이첼의 엄마가 어린 레이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이제 거의 맨 첫 장면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소설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러네요 진짜. 약간 이 소설이 좀 복선 같은 이야기인 거기도 합니다. 복선이에요. 그냥 진리고만. 뭐. 보면서 우리 찔리잖아요. 아니, 항상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셀프 디스죠. 네. 데니스 루엔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읽자고 권해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어떤 부분은 또 빛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JYP님과 혼비님 반응이 약간 좀 썰렁해가지고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들도 그렇게 재미없게 읽은 건 아니네요. 그럼요.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비판적으로 가는 이유는 일부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네. 일부에 비해서 뒤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총점이 깎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부 부분도 정말 재미있는 잘 읽히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분위기에 좋은 소설이지만 그래도 왠지 뭐 약간 좀 예측 가능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하도 데니스 루웨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극찬. 네. 극찬을 거듭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았던 그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데니스 루웨인 책들 중에서도 약간 소품. 소품, 예. 맞아요. 소품이라서. 그리고 데니스 루웨인이 맘먹고 쓰면 다 두껍잖아요. 그쵸. 아, 데니스 루웨인 진짜 투머치 토커거든요. 약간. 네. 근데 그래서 JYP 너무 싫어하잖아. 너무 투머치 길어서. 토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전 또 아까 운명의 날도 얘기했지만 미스틱 리버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미스틱 리버를 소개를 막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반반이었는데 YG님 같은 느낌과 JYP님 느낌으로 이렇게 딱 갈렸는데 그 미스틱 리버도 아니 이걸 왜 도대체 두 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플롯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근데 또 저희는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미스틱 리버 1권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이제 비통해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1권 내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2권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약간 그런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데니스 루웨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추락한 이유는 데니스 루웨인 치고는 네. 굉장히 좀 압축되어 있어요. 네, 세련되게 썼어요. 사실 데니스 루웨인의 평소 습관대로라면은 이걸로 한 2권 정도 맞아요. 일부를 한 권으로 만들고 2, 3부를 또 한 권으로 만들어서 네. JYP가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원래 스타일이 그렇죠.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딱 압축해가지고 나와서 네. 다른 책들 2권짜리 1000페이지짜리는 더 막 내용은 비슷한데 괜히 말이 많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혹시? 말은 더 많지만 내용은 이거보다 더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죠. 심오하다. 심오하죠. 네. 알았어요. 말도 더 많지만 내용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사실 많이 들어있고 네. 그 안에.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읽고 나면 좀 산뜻한데 보통 데니스 루웨인 책은 다 읽고 나면 되게 찝찝해요. 근데 왜 보라고 추천하는 아까 겁니까? 그 찜찜함이 기분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고민해 볼 만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심지어 인생의 본질을 네. 알려주는 겁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인생의 뭔가- 본질이 약간 좀 찜찜한 그러니까 부분도 네. 많잖아. 선악의 구분 자체도 조금 네, 그렇고 아니 그리고 저기 그나마 데니스 루웨인 작품 중에서 좀 유쾌한 버전에 속한 그 사립탐정들이 주인공인 그 시리즈마저도 맞아요. 예 이게 사건을 해결한 거야 만 네. 거야 그리고 해결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차라리 해결을 안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막 그런 책이죠. 책들을 대부분 막 데니스 루웨인이 쓰거든요. 네. 살인자들의 섬 소설을 보거나 셔터 아일랜드 영화를 보는 거는 어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근데 굉장히 좀 센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전이 안 봤어요. 저 둘 다. 둘 다 안 보셨어요? 그래서 뭘 보든지 간에 네. 보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네네네. 둘 중에 하나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안 돼요. 봐도 된다.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소설을 읽기를 권하는데 이제 그 소설이든 영화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그 반전이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명의 날이 최고다. 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JYP는 잘 몰랐던 작가 데니스 루헤인 오늘 HB님과 YG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읽어야 할 책의 목록이 또 막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데니스 루웨인의 우리가 추락한 이유 YG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오늘 이제 두 분의 반응을 보시고 읽어야지 말아야지 아마 대충 가늠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또 혼비님께서 추천하는 책을 가지고 셋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기대를 해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